기술 시장을 지배하는 7개 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 다들 아시죠?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그리고 테슬라. 이 이름들을 들으면 뭐랄까, 지난 몇 년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현대 자본주의의 올스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7기업 시총만 합쳐도 웬만한 나라 GDP는 뭐 가뿐히 뛰어넘으니까요. 정말 명실상부한 거인들인데, 그런데 만약에요, 이 막강한 라인업이 지금 불어닥치는 AI라는 거대한 태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약간은 낡은 명단이라면 어떨까요? 아,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월가의 거물 헤지펀드 매니저 체이스 콜먼이 바로 이런 도발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AI 시대에 딱 맞는 새로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구성한 거죠. 네, 저도 봤습니다. 기존 목록보다 훨씬 강력하고 미래를 더 정확히 꿰뚫는다고 아주 자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시가총액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걸 넘어서 AI 혁명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가? 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기준으로 라인업을 짰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아주 깊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주식 추천 리스트가 아니라 앞으로 기술 산업의 권력이 어디로 갈지 보여주는 지도 같다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네, 시장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충격적으로 탈락했을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새로운 얼굴들은 누구일지 이 재편성의 의미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체이스 콜먼이 제시한 새로운 매그니피센트 세븐 명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여기까지는 기존 멤버 5이 그대로 살아남았네요. 네, 그리고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와 브로드컴입니다.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은 클라우드 3대장으로 AI 인프라의 핵심이고, 엔비디아는 AI 칩의 제왕, 메타는 막대한 자본으로 AI에 쏟아붓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빠진 두 이름이에요. 바로 애플과 테슬라. 아니 잠시만요. 애플이요? 애플이 빠졌다고요? 세계에서 제일 가치 있는 기업이요? 저도 솔직히 처음 그 목록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농구 올스타 팀에서 마이클 조던을 빼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데 그 결정의 배경에는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플은 AI 지각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각생이라니요? 아이폰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광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AI 기능 탁 탑재해서 배포하면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회사인데 바로 그 지점이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유통망을 가진 것과 그 유통망에서 팔 핵심 상품을 직접 만드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애플은 자체적인 고성능 생성형 AI 모델이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등에 업고 날아오르고 구글이 제미나이로 추격하는 동안 애플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못 보여줬죠. 결국 자체 개발을 일부 포기하고 구글의 제미나이 탑재를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시장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긴 하는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갈 AI라는 엔진은 다른 회사에서 사와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AI 경쟁에서는 자기의 가장 큰 라이벌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뼈아픈데요? 물론 애플의 막강한 생태계랑 자본력으로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죠. 하지만 콜먼의 관점은 지금 당장 AI 혁명을 주도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애플은 좀 뒤처진 거죠.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평가는 정말 냉정하네요. 그럼 테슬라는요? 이건 또 이야기나 어려운데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기술이야말로 AI의 결정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모은 주행 데이터만 해도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도 없는 자산인데 이건 너무 장기적인 AI 잠재력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테슬라의 경우는 AI 전략이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 때문에 목록에서 빠졌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간극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테슬라의 현재는 전기차 판매잖아요. 근데 이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엄청 심해졌죠. 아, 그렇죠. 특히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무섭고요. 네, 맞습니다. BYD 같은 회사들요. 여기에 각국 정부 보조금도 줄면서 가격 경쟁력은 더 떨어지고 있고요. 즉, 회사의 현금 흐름을 책임지는 주력 사업이 지금 정체기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반면에 테슬라가 내세우는 미래는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바로 그거죠. 지금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로보택시 네트워크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 꿈에 베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확실히 아직은 꿈에 가깝죠. 물론 그 꿈이 실현되면 지금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건 아직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목록에 있는 바른 기업들은 어때요? 그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AI 반도체 팔아서 바로 지금 이 순간 AI로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콜먼의 목록은 불확실한 미래의 꿈보다는 손에 잡히는 현재의 수익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흥미롭네요. 결국 애플은 AI 기술의 현재성에서, 테슬라는 AI 수익의 현재성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거인의 빈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보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와 브로드컴. 솔직히 일반 대중에게는 앞선 5개 기업만큼 친숙한 이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애플과 테슬라를 밀어낼 정도로 매그니피센트한 기업이 된 걸까요? 이 두 기업을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키워드는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만약 AI 혁명이 19세기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라면 금을 캐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 번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 그 유명한 비유. 곡괭이랑 삽, 청바지 팔던 상인들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TSMC와 브로드컴은 AI 골드러시 시대의 곡괭이와 삽, 그리고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들인 거죠. AI 서비스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도구를 공급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거군요. 그럼 먼저 TSMC는 어떤 삽을 파는 회사인가요? TSMC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AI 칩을 설계해도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거의 TSMC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그 정도인가요? 네, 새로운 목록에 있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심지어 알파벳과 아마존이 자체 설계하는 칩까지 현존하는 최첨단 AI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TSMC 손을 거칩니다. AI의 두뇌를 만드는 유일무이한 공장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AI 산업 전체의 생산 라인을 목줄처럼 쥐고 있는 거네요. 수요가 폭발할수록 TSMC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고요. 정확합니다. AI 모델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더 강력한 칩을 원하죠. 이 수요가 계속되는 한 TSMC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이미 시총이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거대 기업이고요. 기술력만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알겠습니다. 그럼 브로드컴은 어떤가요?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브로드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엔비디아의 GPU를 만능 스위스 군용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여러 AI 작업을 두루두루 잘 처리하는 범용칩이죠. 네네. 하지만 모든 일에 스위스 군용칼이 최선은 아니잖아요. 와인병 수천 개를 따야 한다면 그 작은 코르크 스크루보다는 제대로 된 와인 오프너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용 도구, 즉 특정 AI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ASIC을 설계하는 세계 최강자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TPU나 메타의 자체 AI 칩 프로젝트에 브로드컴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맞아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효율도 극대화하고 싶어 하죠. 그때 브로드컴이 만든 맞춤형 칩이 특정 작업에서는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대중시장을 상대로 최고급 만능 도구를 판다면 브로드콤은 가장 돈 많은 고객들, 즉 빅테크를 상대로 그들 입맛에 딱 맞는 맞춤형 특수 장비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AI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파이도 커지지만 동시에 탈 엔비디아를 꿈꾸는 거대 기업들을 고객으로 삼는 브로드컴의 파이도 한 배 커지는 구조인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지금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매일 만지는 아이폰과 테슬라 자동차를 만드는 두 회사가 퇴장하고 네, 그 자리를 데이터 센터 깊숙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두 회사가 차지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더 큰 흐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리스트의 핵심 철학입니다. 기술 시장의 무게중심이 화려한 소비자용 완제품에서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무게중심의 이동이라? 기존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애플의 아이폰, 테슬라의 전기차, 아마존의 쇼핑몰, 메타의 페이스북. 전부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들이 직접 돈 내고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였죠. 그렇죠. 우리 눈에 직접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리스트는 성격이 다릅니다. TSMC와 브로드컴이 합류하면서 확 바뀌었죠. 이들은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땅을 파고 가장 깊은 곳에 철근을 박고 시멘트를 붓는 기초공사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여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역시 AI를 위한 거대한 디지털 토지를 제공하는 인프라 기업이고요. 아, 그러니까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화려한 애플리케이션보다 AI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기술과 기반 시설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모델 한 번 훈련시키는데 드는 전기료랑 칩 사용료가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용 컴퓨터 시대 혁신이 아니라 뭐랄까 철도나 전력망이 깔리더의 산업혁명 시대의 스케일과 비슷해요. 산업혁명? 네, 그런 시기에는 진짜 막대한 부는 철도를 놓고 발전소를 짓는 기관 산업을 장악한 이들에게서 나왔거든요. 콜모는 AI 시대의 부의 원천이 바로 이 인프라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화려한 최상층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건물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기초 공사에 투자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그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사상 누각이니까요. 네, 그 기초 공사의 가치가 AI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게 이 리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매그니피7을 재구성한 체이스 콜먼의 새로운 목록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현재 AI 기술과 수익이라는 날카로운 기준으로 애플과 테슬라가 탈락하고 그 자리를 AI 인프라의 심장인 TSMC와 브로드컴이 차지했다는 것이 핵심이었죠. 네, 소비자에게 직접 보이는 최종 제품보다 그 제품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물 투자자가 미래의 부가 어디서 창출될 거라고 보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이정표와도 같죠. 그렇죠. 기술 패권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화려한 완성품이 아닌 그 기술의 뿌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매그니피7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소통하고 선택하는 기업들이었어요.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우리가 선택했죠. 우리에겐 소비자로서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새로운 목록의 인프라 기업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TSMC의 반도체를 직접 선택해서 사지 않죠. 브로드컴 칩을 쓸지 말지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의 공기나 물처럼 보이지 않는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AI 시대의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기술이 전기나 수도처럼 우리 삶의 필수제가 되었을 때 과연 진짜 힘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의료기 사용하는 화려한 앱과 서비스를 만드는 친숙한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시스템을 조용히 장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도꼭지를 잠그고 열 수 있는 기술의 거인들일까요?